저번 시간에 이제 알케인이라고 하는 녀석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이 알케인은 그 뭐였었냐면 무슨 결합으로 구성된 거? 단일 결합으로 구성된 녀석이에요. 근데 거기에 뭐가 추가가 되어 있냐면 사이클로. 그럼 사이클로가 뭐냐? 바로 고리 구조를 얘기하는 겁니다. 고리 구조. 그래서 탄소가 단일 결합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고리 구조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사이클로 알케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예를 들면 뭐 이런 분자, 이런 분자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프롭이라는 말이 탄소가 3개인 걸 뜻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탄소 3개가 단일 결합인데 모두 다 고리다. 그래서 탄소 3개를 고리 구조로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럼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여기 각도가 60도가 되는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녀석을 사이클로프로페인이라고 하는데 탄소가 3개가 있으면 이 경우 붙어 있는 수소는 몇 개가 있어야 될까요? 이때 수소가 6개라는 거 알겠어요? 자, 왜냐하면 유기화학은 옥텟의 화학이라고 했죠. 그러면 탄소가 옥텟을 만족하려면 결합선이 몇 개 나가야 돼요? 4개 나가야 되죠. 그럼 이때 각 탄소마다 결합선이 이미 하나, 둘 이렇게 나가 있잖아요. 그럼 각 탄소마다 결합선이 2개 나가 있으니까 결합선이 몇 개가 모자라? 2개가 더 모자르지. 그게 다 뭐겠어? 슈쇼, 슈쇼 이렇게 되겠지. 그럼 여기가 수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을 테니까 탄소 6개, 수소 6개다. 오! 어떻게 왔어요? 어? 어? 뭐라고? 아, 물리하다가 왔다고요? 진짜로요? 물리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서 와요. 왜? 왜? 어? 어? 뭐라고? 그래. 물리 수업이 여러 군데 있지 않아요, 이렇게? 물리 클리닉이 그치? 있는데 어. 저희는 어제 했고요. 어. 오늘 아침에 하는 친구들 있어요. 아, 그렇구나. 뭐지, 거제도에서 여기까지 온 애들 있잖아요. 진짜, 그죠. 엘로야, 진짜. 아, 진짜 말이야. 자, 봅시다. 근데 왜 이렇게 수줍어할까요? 자, 그래서 고리 구조고 탄소 3개가 단일 결합을 이루고 있다. 이런 경우 수소가 6개가 있으니까 탄소 3개, 수소 6개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사이클로 부테인이라고 할 수 있고, 부트는 탄소 4개를 뜻한다. 그럼 이때도 마찬가지 논리로 수소가 여기서 8개가 발견이 되겠죠. 그래. 현이 와. 그래. 아니, 우리 현우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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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대단해. 근데 그 가방에 선풍기는 꼭 들고 다녀야 돼? 그래? 학교 활동에 필요한 거. 그런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 선풍기. 알겠습니다. 좋아. 자, 그래서 이 사이클로 알케인의 일반적인 이제 분자식이 그래서 약간 귀납적으로 보자면 탄소 3개, 수소 6개, 탄소 4개, 수소 8개인지라 일반적인 분자식 표현은 탄소가 N개가 있으면 수소가 2N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고리를 이루려고 하면 N은 3보다는 커야 되겠지. 아시겠죠? 그럼 이거를 또 어떻게 생각을 해도 되냐면, 자, 탄소가 옥텟을 이루려면 결합선이 몇 개가 필요하다고요? 4개가 필요하다고 했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탄소가 계속 결합선이 4개가 나간다. 이렇게 그려놓으면 이 탄소가 결합선 4개, 얘도 4개, 얘도 4개.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 탄소 하나에 수소가 2개인 이 구조가 계속 이렇게 수열처럼 연속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때 저번 시간에 그냥 알케인은 이 구조에서 말단에 수소가 이렇게 2개가 붙어 있었잖아요. 그냥 알케인은. 그런데 사이클로 알케인은 이 두 수소를 없애는 거야.
요 두 수소를 없애버리는 거야.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여기에서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냥.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녀석의 일반적인 분자식이 탄소 하나에 수소 두 개가 N개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다. 이런 얘기지.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이 논리 구조를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자, 그 다음 살펴볼까? 자, 그 다음 중요한 게 이제 사이클로헥세인이라고 하는 녀석인데, 헥스라는 뜻의 어근은 탄소 6개를 뜻합니다. 그래서 그 애인의 뜻이 뭐라고 했어요? 애인 이게 이제 단일결합을 뜻한다고 했었죠. 그리고 사이클로가 고리구조고요. 그럼 탄소 6개가 단일결합인데 고리구조를 이룬다. 그러면 분자식을 탄소 6개에 수소 12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이런 말이지. 이 사이클로헥세인이 그 어떤 이유 때문에 가장 유명한 사이클로 알케인이에요. 그래서 저 사이클로헥세인이라고 하는 거는 구조적으로 아주 특별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 사이클로헥세인의 그 사이클로헥세인이 그 어떤 구조로 생겼는지를 밝혀낸 업적으로 무려 1980년에 노벨상이 나왔어요. 네, 그 정도로 되게 유명한 녀석이에요. 그리고 이제 사이클로헥세인이라고 하는 저 기본 구조가 우리 자연계에 억수로 많아요. 그리고 우리 몸에도 되게 많고. 그래서 많은 생명체, 많은 그냥 유기물질들의 이 사이클로헥세인 기본 단위 구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구조가 뭐 어떻게 되는 건지 밝혀낸 업적으로 노벨상에 나올 정도니까 유기화학에서는 굉장히 그 유명한 녀석인 거죠. 그래서 유기화학을 조금만 배우게 되면 그 유기화학 막 3월 달에만 배워도 막 교수가 막 입에 침을 튀면서 막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중간고사에 무조건 나오고,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 녀석에 대해서 조금 알아봐야 되는데 뭐 다 자세히 얘기할 필요는 없고 그 뭐냐면 학교 교재에 나와 있는 정도로만 설명을 할 건데 저기 라비가 쓰고 있는 저 안경 닦는 수건 있잖아요. 내 거랑 똑같이 생겼어. 나는 말. 다르네? 참 미안해요. 왠지 알고 내가 막 닦고 있길래 이거 내가 거기 뒀나? 이거 그걸로 열심히 잘 닦고 있네 이러고 있는데 다른 거였어. 자, 어쨌건 자, 그럼 이제 우선 첫 번째 1. 자, 그럼 이때 그래, 제목을 쓰고 보자. 1. 자, 첫 번째는 이제 요건데 어쨌건 이제 탄소 6개가 육각고리를 이루고 있으니까 육각형을 한번 그려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육각형을 그려보자. 여기서 이제 이압 자, 육각형을 그렸어요. 보시죠? 그래서 육각고리가 나타나면 여기 이제 탄소가 6개가 있고 각 꼭지점마다 나머지 수소들이 2개씩 이런 식으로 이제 붙어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놈의 구조는 어떻게 생긴 거냐면 이렇게 생긴 겁니다. 바로 이 녀석의 실제 입체 구조는 요거예요.
짜잔. 이렇게 생겨먹은 구조입니다. 이렇게 생겨먹은 구조. 좋아, 좋아. 이렇게 생겨먹은 구조입니다. 자, 여기서 이 그림의 핵심은 뭐냐면 같은 색깔끼리 평행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려놓은 게 아니고요. 파란색이면 파란색, 노란색이면 노란색. 이런 걸 이제 우리가 기하학적으로 왜 대변이라는 말 있잖아요. 마주보는 변. 마주보는 변끼리 평행한 구조. 이게 사이클로헥세인에서 나타나는 체어폼이라고 하는 녀석입니다. 좋아. 그럼 이게 기하학적으로 어떤 상황이냐면 요거예요. 이 육각고리가 이게 실제로는 평면형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요렇게 보조선을 그리고 나면 만약에 이게 어떤 공간이고 사람이 요렇게 들어 누울 수 있다고 쳐보자 말이야. 이거를 드론으로 위에서 항공 촬영을 하면 사람이 저렇게 앉아 있는 것이 실제 입체적으로는 사람이 여기 어떻게 앉아 있는 거냐면 이렇게 앉아 있는 거야. 기하학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점선의 이 보조선하고 이 보조선이 같은 보조선인 거야. 그리고 여기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이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선분이 되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내가 이제 참고로 여기 뭐라고 썼냐면 비추체어라고 돼 있죠. 그냥 학술용어로는 체어폼이 맞는데 조금 더 이제 설명을 내가 덧붙이기 위해서 비추체어라고 앞에 써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의자 말고 저희 해변가에서 사용하는 그 흰색의 그 비치 체어라고 하는 거 있죠. 그렇죠. 뭐 우리가 뭐 선베드라고 하나? 그래서 왜 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 누워 있는 것도 아니고 하는 그런 의자이잖아. 그런 모습의 구조가 바로 이 사이클로 헥세인의 체어폼이 되는 겁니다.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생겼다라고 해서 얘를 체어폼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탄소마다 수소가 어떻게 돼 있어? 탄소마다 수소가 두 개씩 달려 있지. 그 두 개의 수소가 어떻게 달려 있냐?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자, 아까 뭐라고 그랬었냐면 같은 색깔끼리 뭐하다 그랬죠? 평행하다고 했죠. 그래서 이게 그냥 탄소 결합만 평행한 게 아니라 붙어있는 수소도 다 평행한 구조예요. 그래서 노란색으로 그린 이 결합선 모두 평행한 구조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수소가 나머지 하나 더 이렇게 붙어 있죠. 요렇게. 그럼 여기에 총 12개의 수소가 붙어 있죠. 흰색으로 그린 수소는 G축을 향해서 결합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색깔로 표현한 것들은 여기 안에 있는 결합선들하고 다들 평행한 건데 흰색으로 표현한 애들은 모두 다 Z축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사이클로헥세인의 체어폼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 체어폼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유명하다 그랬죠? 유명하다 그랬죠? 왜 유명하냐면 이 체어폼이 바로 the most stable 사이클로알케인이에요. 전 우주에 존재할 수 있는 사이클로알케인 중에서 가장 안정한 구조예요. 가장 안정한 구조. 가장 안정한 구조.
현 오케이? 그렇죠. 응? 이게 갑자기 궁금한데요. 응. 세상에서 제일 안정한 물질은 뭐예요? 아, 세상에서 제일 안정한 물질이요? 아, 그런 거는 기준이 되는 물질인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내기는 어렵고요. 기준이 되는 물질을 우리가 정의하긴 합니다. 여러 분야에서. 그래서 뭐 전기화학에서는 수소 뭐 이런 식으로 뭐냐면 규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화학 반응에서는 원소성 물질이라고 규정을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마치 그거는 전 우주의 에너지적인 원점이 어디냐 이런 걸 묻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런 기준을 알면 좋겠지만 불가능하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몇몇 물질을 우리가 그냥 가정합니다.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에너지가 어떻다 이렇게 이제 측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 분야가 그래요. 그래서 당연히 그때 측정할 때는 보통 알려져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안정하거나 가장 기준이 되는 걸 고르겠죠. 근데 시간이 막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더 안정한 게 있네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갑자기 그 물질은 마이너스가 되는 표현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냥 관습적으로 뭘 정해놓은 다음에 그 이후에 더 안정한 놈이 생기면 이 놈이 어쩔 수 없이 마이너스 부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아직 인간이 다 할 수 없는 부분이죠. 네. 자, 그렇다. 그래서 요것이 뭐다? 체어폼 아시겠죠? 그래서 알려진 사이클로 알케인 중에서는 이게 가장 안정합니다. 자, 왜냐? 자, 탄소마다 결합선이 몇 개 나가 있어요? 4개 나가 있죠. 탄소가 단일 결합 4개면 무슨 원소 오비탈이죠? 결합선 4개면 무슨 원소 오비탈이죠? sp3. 그러면 이 sp3가 여기서도 다 sp3겠죠? 다 sp3겠죠? 자, 그런데 이 sp3가 나타난다는 얘기는 기하학적으로 탄소를 중심으로 무슨 기하학적 상황이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사면체 구조가 나타나야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각 탄소마다 매우 이상적 사면체 구조가 그대로 구현이 됩니다. 그래서 각 탄소마다 이런 식의 이상적 사면체 구조가 다 구현이 됩니다. 어디에서? 사이클로 알케인의 체어폼에서, 사이클로 헥세인의 체어폼에서. 그래서 여기서도 이렇게 이제 보조선을 그려 넣으면 아주 안정하고 이상적 사면체 구조가 나타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뭔가 무리함도 없고 충돌하는 것도 없고 청력도 없어요. 그래서 생각할 수 있는 고리형 구조 중에서 가장 안정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연을 뒤지면 그 유기물 중에 고리를 이루는 녀석 중에서는 이 녀석이 양이 제일 많습니다. 사실 삼각, 사각형 이런 애들도 있을 수는 있는데 양이 되게 희박하고 여기에 있는 육각형 요 녀석 체어폼이 전 우주에 가장 흔하다. 뭔지 아시겠죠? 그렇죠? 현 알겠니? 그래서 여러분 선생님 교재에 상온에서는 의자형이 더 안정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의자형이 더 안정한 게 아니고요. 이 의자형이 가장 안정해요. 무슨 말 되겠죠? 전 우주에서 가장 안정합니다. 데니얼 뭐라고요? 그래요? 데니얼 왜 어제 뭐 했는데요? 뭘 해야 된다고요? 발명을 해야 된다고요? 대단해, 데니얼. 이게 그 발명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반강제로요? 압박을 한다고요? 제대로 뭐 해야 되는지 그거 학교에서 그런 행사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시키는 거 있잖아요. 발명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 있죠. 발명도 있고 그다음에 나중에 그 연구 주제 이런 것도 있거든요. 지금 얘기 잘 들어야겠죠? 연구 주제 어쩌고 저쩌고 발명 어쩌고 저쩌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서울대나 카이스트 교수들이 관심 있을까요? 1도 없어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발명 어쩌고 저쩌고 해서 리포트를 하나 내잖아요. 그게 교수들에게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두 번째, 여러분들이 교수의 눈길을 끌 정도면 여러분들의 연구 성과가 사이언스나 네이처에 게재가 돼야 된다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럴 능력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무슨 대학교의 교수들이랑 매칭이 돼가지고 조그맣게 연구 논문도 쓰고 막 그렇게 할 거거든요. 이때 명심할 건
그 학교에서 이제 제시하는 그런 과제들에 대해서 최소한의 노력을 들어서 아시겠어요? 그냥 면피란 말 알죠? 면피란 말 알죠? 절대로 잘할 필요 없어요. 그걸 잘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카이스트나 서울대 갈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서울대나 카이스트 교수들은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자기소개서 이런 것도 내잖아요. 그런 것들도 관심 없어요. 교수들은.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냥 예를 들면 학폭 이런 게 있어가지고 학교에 불 질렀다 뭐 그런 거 있으면 중요하지.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런 게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3학년 동안 뭔 짓을 하고 살았는지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이건 내가 입학사정관한테 직접 들은 얘기야. 근데 전혀 중요하지 않아. 그냥 학교 내신하고 만약에 상위권 대학의 심층 수업 그 수시 뭐 논술 뭐 아니면 심층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수시 면접 있을 수 있잖아. 그거 잘 보는 게 제일 중요해요. 발명 있잖아요. 그냥 대충 아무거나 인터넷에 보고 뺏겨서 내요. 그냥 뺏겨서 내요. 진짜로. 절대 고민하면 안 돼요. 그리고 논문수라는 거 있잖아요. 대충 GPT한테 물어봐가지고 대충 해서 긁어서 내요. 그냥 끝. 그걸로 노벨상 받을 게 아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학교에서라고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그냥 면피해야 돼요. 그런데 왜 교사가 여러분들한테 압박을 주냐면요. 그 중에 어쩌다가 잘 나오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교사가 그걸 가지고 자기 인사고과에 반영할 수가 있어요. 자기가 만약에 교감이나 나중에 교장을 꿈꾸면 자기가 가르쳤던 학생 중에서 뭐 하나 괜찮은 게 왜냐면 여러분 같은 학생이 100명, 200명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1년, 2년, 3년 근무하다 보면 그 교사를 지나쳐가는 학생들이 수백 명 될 거 아니야. 그 중에 미친 오타쿠가 하나 있을 수 있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오타쿠가 괜찮은 거 하나 만들 수 있지. 그럼 그런 걸로 무슨 경진대회 내잖아? 그럼 거기서 입상이라도 하나 되면 교사가 인사고과가 좋아져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즉 여러분들에게 도움되는 건 1도 없어요. 그 교사의 목적에 의해서 여러분들에게 압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박을 하면 네. 그 교사가 압박을 한다고 할 때 선생님 인사고과 때문이잖아. 절대 그러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교사가 뭐 하면 네 알겠어요? 그리고 대충 AI한테 물어가지고 대충 면피해서 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하는 거야. 알겠죠? 절대로 거기 에너지 쏟으면 안 돼. 근데 이 얘기를 진지하게 해줄 걸. 여러분 입시에 그게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들 고3 선배들한테만 물어봐도 알아. 그래서 절대 신경 쓰지 마. 라비 알겠죠? 라비도 뭐 발명해요? 학교에서 할 생각 다 했어요. 할 건 다 했어요? 잘했어. 뭐 이렇게 후딱하고 내라고 그냥. 그 라비 그걸로 뭐 특허 내거나 뭐 노벨상 받을 생각은 없죠? 받으면 못 받아 알겠죠? 그래. 그래서 대충 하고 내 알겠죠? 면피 고민하지 마 그런 걸로. 진짜 현우 고민하지 마 알겠지? 그래 알겠습니다. 그래. 그렇지. 그냥 보통 이렇게 착하고 순하게 생긴 애들이 거기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 안 돼. 대년 알겠어요? 얼굴 하얀 애들 안 돼. 알겠어요? 대년 알겠죠? 대충 내. 네 진짜. 알겠습니다. 네. 빨리 들고 얼굴 시커먼 애들은 대충 할 거죠? 그러죠. 봐봐. 이렇게. 그래. 선생님 근데 네. 학교 쌤들은 그런 발명 그런 거 하는 게 입학 사정관들이 엄청 중요하게 여긴다. 전혀. 만약에 그걸로 특허를 받거나 네이처나 사이언스에 낼 수 있으면 관심 갖죠. 근데 겨우 여러분들은 중학생을 막 탈피한 상태잖아요. 그러면 그 경남과학고를 아니고 뭐 경남과학고는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영재학교 과학고 학생 중에 거기서 특허를 내거나 사이언스나 네이처에 낼 만한 업적을 낸 학생들이 그 수백 명, 수천 명 중에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두세 명 있을까 말까예요. 없다고는 말 못하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그 영향이 누구한테 가장 크게 간다? 교사한테 크게 간다니까. 교사한테. 어디 조그만 대회에 장려상이라도 하나 받잖아. 그럼 교사의 그거에 더 많이 올라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준비하는 것보다는 나중에 기말고사 내신, 기말고사나 중간고사에 새끼 문제 하나가 1점, 2점, 3점 이렇거든요.
그거 하나 더 맞추는 게 여러분들이 그 서울대 갈 확률이 더 높아져요. 그냥 버려. 그냥 대충 하고 내. 알겠어요? 대충 하고 내. 우리 사회는 꼴랑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그런 거 기대하지 않아. 우리 사회는 그런 거 기대하지 않아. 무슨 말 알겠어요? 속지 마. 속지 말라고 하겠어요?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정치적 목표대로 행동할 뿐이야. 나의 정치적 목표는 뭐예요? 세계 정보. 나의 정치적 목표는 여러분들이 성적을 내신을 잘 받는 거예요. 왜? 그래야 내가 유명해지고 학생들이 많이 들어올 테니까. 그게 나의 정치적 목적이에요. 그리고 나는 고3 심층 수업도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서울대나 카이스트에 잘 가는 게 나의 목적, 나의 정치적 목적이에요. 그래야 또 학생들이 뭐 소문 듣고 또 올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먹고 살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 교사의 정치적 목적을 생각해봐. 여러분들이 서울대를 가건 안 가건 교사들은 월급이 나와 안 나와? 나오잖아. 여러분들이 서울대를 가건 안 가건 걔들이 인사고과를 잘 받으면 교감이나 교장이 될 수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항상 상황을 판단할 때는, 사람을 대할 때는 저 인간의 정치적 목적이 뭔지를 생각하라고. 이렇게 생각 안 해봤지? 왜냐면 아직 애기들이니까 여러분들. 이제 제시 알겠죠? 그렇지. 전 지금까지 안 온 상태라서 나중에 대충 그래. 그거 좋잖아. 그거 챗 GPT한테 물어. 알겠어요? 아니면 뭐 제미나이나 이런 애한테 물어. 뭐 해줄 거 아니야. 그래서 싹 긁어서 내. 알겠죠? 좋은 세상이잖아. 무슨 말 알겠죠? 그래. 자, 이거 됐죠? 자, 두 번째. 준다. 자, 3의 두 번째, 이 boat. 자, 이 boat. 얘는 이제 어떻게 생기느냐면, 봐, 그림이 약간 얄딱부려가지고 그림 잘 나오나 모르겠네. 얘는 이렇게. 자, 먼저 그리지 말고, 내가 다 그리고 나서 그려주세요. 하고 빨갛고, 그렇지. 이렇게 되고 이렇게. 오케이. 좋아. 요 정도. 자, 저렇게 생긴 게 보트 폼입니다. 그럼 이게 아까의 기하학적 관계하고 무슨 차이, 어떤 뭐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냐면, 이 육각고리 구조에 내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보조선을 넣었잖아요. 보이시죠? 이렇게 보조선을 넣었죠. 그 보조선이 여기서 요렇게 무슨 말 알겠죠? 그리고 여기 사람이 어떻게 앉아 있는 거냐면, 사람이 요렇게 구겨져 앉아 있는 거야. 무슨 말 알겠죠?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뭐가 달려 있냐면, 바로 요런 식으로 수소들이 다 몇 개씩 붙어 있다? 각 탄소마다 수소는 몇 개씩 붙어 있다? 2개씩 다 붙어 있는 상황이라고. 아시겠죠? 근데 여기서는 뭐 수소들이 다 어떻게 붙어 있는지 다 알 필요는 없는데, 이 녀석은 기본적으로 매우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얘가 왜 불안정하냐를 이제 설명하는 논리도 있습니다만, 제가 그렇게 왜 불안정하냐 이런 것까지 다 뭐 알 필요는 없지만, 딱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자, 각 탄소마다 수소가 몇 개씩 있어요? 각 탄소마다 수소가 2개씩 있다고 했더니, 어이 깜짝이야. 웬일이에요? 어떻게 왔어요? 차 타고 왔어요. 잘했어요. 태근아, 근데 이게 뭐예요? 나의 명찰. 이거 달고 다녀야 돼요? 진짜로요? 그래. 진짜로요? 우리 태근이 또 착해가지고 또 달고 다니. 그래요? 그럼 좋습니다.
그래. 어서 우리 조시. 좋아. 그 미국 영화 배우 중에 조시 하트넷이라고 있거든요. 그 찾아보시면 엄청 잘생겼어요. 그 뭐니 왜 남자 하기 잘생긴 사람 있잖아요. 선 굵고. 그래서 보통 그래서 맨날 주연만 맡고 나이스하고 착한 역할을 맡았는데 최근 역에서 사이코패스 킬러 뭐 사이코패스 연쇄살인마로 나오는 영화가 있어요. 그 조시 하트넷이. 그래요. 자 봅시다. 그래서 이 최후폼이 억수로 불안정한데 이유는 뭐냐면 탄소마다 수소가 몇 개가 붙어 있다고요? 2개씩 붙어 있다고 했죠. 그러면 이 자리도 탄소잖아. 이 자리도 탄소인데 이때 수소가 어떻게 붙어 있냐면 이런 식으로 붙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 왜 저런 식으로 붙어 있냐면 자, 탄소 중심으로 단일 결합이 4개면 무슨 원소고비탈이라고요? 탄소 중심으로 단일 결합이 4개면 sp3라고 했죠. 그래서 이 보우트 폼에서도 각 탄소들은 sp3가 맞아. 알겠죠? 그런데 sp3면은 무슨 기하 구조가 나타나야 되지? sp3면 3면체 구조가 나타나야 되잖아. 그럼 여기서도 단일 결합들이니까 3면체 구조가 나타나겠지. 그 3면체 구조가 예를 들어 아이 헷갈려. 잠깐만. 여기서 3일체 구조가 그렇지. 요렇게 되고 요렇게. 그렇지. 요렇게 3면체 구조가 나타나긴 하거든요. 그런데 그 3면체 구조가 나타나는데 그게 여기서도 그럴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도 3면체 구조를 위해서 수소하고 수소가 나타날 텐데 이때 이렇게 향하는 수소하고 이렇게 향하는 수소 사이에 여기에서 큰 청력이 발생해요. 그 2개의 수소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아주 정전기적 청력이 크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보우트폼은 사이클로헥세인에서 가장 불안정한 구조로 나타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사이클로알케인 중 사이클로헥세인이 중요한데 그 사이클로헥세인의 최후폼과 보트폼 이 2가지가 있다라는 거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됐고 자, 중간 지울게요. 중간 지울게요. 지우자. 그리고 어제 그냥 알케인에 대한 얘기를 했었잖아요. 여기서 그 추가할 얘기가 조금 있어요. 추가할 얘기 밑에 조그맣게 간단하게 쓰세요.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 여러분 학교 선생님 프린트에 요 내용이 나와서 그 뭐냐면은 요 내용이 나와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알케인은 그냥 어떻게 되어 있는 녀석이었어요. 그냥 이렇게 단일 결합으로만 되어 있는 녀석이었죠. 그래서 이 알케인은 뭐냐면 반응성이 아주 작습니다. 반응성이 작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안정성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안정성이 굉장히 크죠. 이유 중에 하나는 첫 번째 탄소 혹은 탄소-수소 결합력이 일반적으로 다른 애들이랑 비교했을 때 센 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탄소와 수소의 전기 음성도가 비슷합니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탄소하고 수소의 전기 음성도가 비슷하다는 얘기는 자, 전기 음성도 차이가 날 경우 뭐가 유도될 수 있죠? 극성이라고 하는 게 유도될 수 있죠. 어디가 델타 플러스가 되고 어디가 델타 마이너스가 되는 게 극성이잖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탄소하고 수소가 전기 음성도가 비슷하기 때문에 이 탄소하고 수소로만 되어 있는 애들은 그냥 거진 무극성이에요. 극성이 나타나지를 않아요. 극성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물에 대한 용해도. 자, 말을 좀 어렵게 썼는데 이 알케인이라고 하는 애들 물에 녹는다는 얘기예요? 물에 안 섞인다는 얘기예요? 물에 전혀 섞이진 않습니다.
왜 물과 기름의 관계 뭐 이런 말 쓰잖아요. 물과 기름의 관계라고 하면 섞이는다는 얘기예요, 안 섞인다는 얘기예요? 안 섞인다는 얘기죠. 그 물과 기름의 관계할 때 그 기름 중에 하나가 알케인이에요. 알케인이 유기화학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기름이라고 얘기하는 녀석이 저 알케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극성이 매우 큰 물하고는 굉장히 섞이질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 알케인으로 되어 있는 대표적인 상품에 뭐가 있을까요? 알케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표적 상품. 예, 좋습니다. 예, 부탄가스도 그 뭐냐면은 알케인의 한 종류입니다. 부테인이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광범위하게 쓰이는 거. 오늘도 이 전 인류가 어마무시하게 써요. 맞습니다. 바로 석유입니다. 석유. 석유가 대표적인 알케인의 혼합물입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요. 알케인, 석유라고? 그럼 생각해봐. 석유는 땅 속에 얼마나 있었어요? 몇 천 년 단위가 아니에요. 몇 억 년 단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땅 속에 몇 억 년 있었는데 앞으로도 계속 있을 예정이죠. 그럼 이 말은 그 자체의 반응성이 뭐하다는 얘기 있어요? 반응성이 엄청나게 낮기 때문에 그냥 땅 속에 있어도 아무런 변화 없이 그대로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당연히 여러분 석유 제품은 휘발유, 그러니까 왜 주유소 가면 휘발유 거기 하잖아요. 휘발유에 유통기한이 있어요? 휘발유 유통기한이 없어요. 왜? 반응을 안 하니까 그대로 있을 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석유가 바로 알케인의 대표적인 어떤 그 예시가 된다 이런 얘기죠.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 알케인은 자 여기 줄게요. 여기 줄게요. 크래킹이라고 하는 어떤 반응이 있거든요. 크래킹. 크랙이란 말의 뜻이 뭐예요? 크랙. 우리말로 바삭이라는 뜻이에요. 바삭. 그래서 그 뜨겁게 구워서 이렇게 바삭한 과자를 뭐라고요? 크래커의 크랙이 크랙이라고요. 그래서 화학 반응 중에 크래킹이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열 에너지를 통해서 구조 내 일부를 이탈시키는 반응이에요. 이런 걸 크래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예시가 있을 수 있냐면 딱 여러분 학교 선생님 교재에 나오는 얘기예요. 자, 얘 이름은 에테인이죠. 이놈한테 열을 가해요. 내 기억에 한 200~300도쯤 되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열을 가하고 나면 얘가 구조가 어떻게 바뀌느냐? 이렇게 되면서 짜잔 이렇게 바뀝니다. 여기는 어떤 수소들이 열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원래는 여기가 이제 시그마 결합이었던 게 갑자기 난데없이 파이 결합이 생기면서 이렇게 수소 기체가 뿅 하고 떨어져 나오죠. 그래서 왜 그 과자 크래커를 이렇게 딱 꺾으면은 파삭하면서 가루가 팍 튀잖아요. 그런 것처럼 열을 가해가지고 여기서 일부를 탁 튕겨낸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류의 반응을 크래킹이라고 해요. 알겠죠? 그러면 이때 얘 이름 같은 경우는 뭐라고 부를 수 있냐면 에틴이라고 할 수 있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에틴. 자, 이때 여기에 있는 뒤에 얘기하겠지만 ENE 의 뜻은 탄소하고 탄소가 이중결합을 이룰 때 사용하는 어근입니다. 아시겠죠? 발음은 이 장보음
그래서 읽을 때 에틴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알겠죠? 알겠죠? 자, 그러면 사실 요즘은 어떤 세상이에요? 자연 환경을 생각하는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연료 중에서 각광받고 있는 연료가 뭐예요? 수소죠. 그래서 왜 수소 연료 자동차 뭐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그러니까 수소를 가져다가 전기화학적으로 연소를 시키는 반응이 있거든요. 그럼 수소를 가져다가 뭐냐면은 바로 그냥 전기화학적으로 전기 에너지를 끌어낼 수 있는 기술이 있는데 그거 나중에 이제 전기화학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이 수소 기체를 얼마나 싸고 대량으로 얻을 수 있느냐, 싸고 대량으로 얻을 수 있느냐가 되게 국가적 성패가 달려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때 이 수소 기체를 얻는 방법이 뭐다? 기존의 알케인 요거를 가져다가 이렇게 크래킹을 통해서 수소 기체를 얻는 방법이 요즘 가장 널리 사용하는 수소 생산 방법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지금 알케인의 반응이 이렇다라고 생각하지만 산업적 관점에서는 그래서 얘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퀴즈 전 세계 수소 생산 1위 국가? 전 세계 수소 생산 1위 국가. 수소 기체 생산 1위 국가. 뭐라고? 중국이? 전 세계 수소 생산 1위 국가.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왜 사우디아라비아일까? 오, 지금 예시를 에테인으로 들었지. 에테인 종류의 물질들을 알케인이라고 했잖아요. 이 알케인이 지천에 깔려있는 나라가 어디냐고요? 사우디아라비아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원래 석유 생산 1위 국가였잖아요. 물론 요즘은 어디로 바뀌었습니까? 석유 생산 1위 국가. 미국으로 바뀌었죠? 미국입니다. 미국이 석유 생산 1위 국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지금은 그런데 원래 전통적으로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석유 생산 1위 국가였거든요. 그럼 석유가 많이 나는 나라는 석유 알케인을 가져다가 크래킹을 하면 수소 기체를 많이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수소 생산 1위 국가가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는 미래 그 환경이나 아니면 미래 그 수소 경제에서 중요한 어떤 전략적 가치를 가지고 있고 이때 수소와 관련된 기술 1위, 수소 관련 기술 1위, 그게 우리나라입니다. 그게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 기술 1위 회사가 어디예요? 수소 연료 자동차 기술 1위, 그게 현대자동차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미래에는 벤츠, 아우디 다 나락갈 거예요. 벤츠, 아우디, BMW 이런 회사들 있잖아요. 뭐 도요타 이런 회사를 다 나락가요. 전 세계 1위 자동차 회사는 어디가 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현대자동차가 될 수밖에 없어요.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럼 생각해봐. 우리나라와 사우디아라비아는 그러면 전략적인 이해가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전략적인 이해가 맞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옛날에 문재인 대통령 때 알아요? 문재인 대통령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한 달도 안 남았었는데 한 2달인가 남았었거든요. 그 문재인 대통령이 빈살만이 초대해서 사우디아라비아 국빈 방문을 한 적이 있어요. 왜 빈살만이 퇴임 2달밖에 안 남은 대통령을 초대했을까요? 이해하시겠어요? 이해하시겠어요? 빈살만이 누구예요? 프랑스 실권자죠. 사우디아라비아 신권자죠.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빈살만이잖아. 그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을 사우디아라비아로 초청한 이유 뭐 때문이겠어요? 바로 이런 수소를 통한 전략적 동맹을 맺자 이런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좀 곤란한 정권이 들어서가지고 그 연속성은 없어졌지만 뭐 여하튼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여튼 그렇다. 그래서 요 크래킹이라는 테크닉 알아두세요. 그 다음 해줄게요. 6. 자, 제목 하나 비워두시고 짜잔. 2반은 기억나십니까? 2반은 기억나세요? 기억나세요? 요거는
그 알케인 전에 그냥 갑자기 그냥 요거 하나만 툭 얘기를 했었죠. 관련해서 막 미케니즘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여기서 어떤 미케니즘들이 있었죠? 관련해서 개시, 전파, 종결 이런 세 단계로 구분이 됐었죠. 기억나요? 이렇게 이름이 붙었던 이 반응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radical. 이때 내가 이 말을 안 했던 것 같은데 chain reacti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chain을 우리말 번역으로 연쇄. 그래서 radical 연쇄 반응이라고 이름을 짓는 건데 이 radical chain reaction에서 또 반드시 중요한 게 뭐가 있죠? radical chain reaction에서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뭐가 있죠? 바로 자외선이요. 자외선이 있을 때 처음 레디컬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관련 미케니즘 예전에 설명한 적 있으니까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알케인 관련해서는 이런 내용들 같이 기억해 두세요. 오케이, 됐다. 그러면 3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실 갔다 오세요. 자, 끊었다. 누가 보고 있는데? 뭐지? 오, 태균이야. 태균이 저기 있네. 태균이 저. 아, 그래? 태균. 그래, 알겠습니다. 좋아요. 좋습니다.